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수풀이 20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칼의 모양, 쟁기 모양, 밭의 모양, 비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칼도, 손칼도, 힘력, 방향방, 쟁기래, 밭전, 마을리, 비우 이렇게 8글자입니다. 먼저 칼도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칼의 모양을 보고 만드는 글자인데, 이 글자가 들어가면 칼로 자르다, 베다, 또 도구, 연장, 무기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쓰이는 손칼도 글자는 칼을 세워놓은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인데요. 칼도자를 글자의 오른쪽 방에 쓸 때 자주 쓰이는 글자입니다. 칼도자가 들어가는 글자, 나눌 분자가 있습니다. 위에 쪽은 나눌 팔자고, 아래는 칼도니까 칼로 물건을 나눈다는 뜻이고, 끊을 절자를 보시면 왼쪽에 7실자 들어있는데 7실자는 원래 끊을 칠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물건을 칼로 끊는다는 뜻의 글자인데, 대개 7번이면 끊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일주일, 무지개 색깔, 북두칠성처럼, 그래서 혼자 쓸 때는 7이라고 쓰고 다른 글자와 합쳐 쓸 때는 끊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칼도자를 합쳐가지고 칼로 물건을 끊는다는 뜻이고요. 또 이 손칼도가 들어가는 글자, 앞전자가 있습니다. 앞전자의 위에 쪽 부분은 이게 그칠지자가 이렇게 생략된 글자입니다. 그리고 아래 왼쪽에 있는 달월자는 배주자가 변형된 배주달월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모양이 이 앞전자의 원래의 글자였습니다. 이 뜻은 배를 타고 발을 그쳐 서 있어도 뱃사공이 노를 저으니까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 해서 앞전이라고 했던 글자인데, 여기에 손칼도를 합쳐가지고 칼도 뭐 자르거나 찌를 때 내미는 쪽이 앞쪽이죠. 그래서 두 글자를 합쳐서 만드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이로울 이자가 있습니다. 벼화변에 손칼도를 넣는데, 이 손칼도는 여기서 낫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네요. 그래서 이 뜻은 벼를 베는 낫이 잘 베어지게 날카롭다 해서 날카로울 리라고도 하고, 또 낫이 날카로워서 벼를 베기가 편리하다 해서 이로울 리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이번에는 힘력자, 방향방자, 쟁기래자 세 개의 글자를 같이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모두 쟁기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력자를 보면은 밭을 갈 때 사용하는 쟁기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이고, 쟁기를 사용하면 다른 농기구의 몇 배 힘을 낸다 해서 힘력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방향방자는 밭을 갈 때 사용하는 쟁기 모양이라고 똑같은 뜻인데, 여기서는 쟁기가 나아가는 쪽이 보습의 모서리 방향이다. 보습은 쟁기 달려있는 이쪽 부분을 보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 방향으로 나간다 해서 모서리를 줄여서 모방이라고도 하고, 모서리 방향으로 나간다 해서 방향방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방향방으로 많이 쓰이는 글자고요. 또 이 쟁기래자 아래 부분은 나무 목자가 들어있고, 위쪽은 풀 어지러이 날 개라가는 글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잡초를 이제 의미합니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나무로 만들어서 잡초를 갈아엎고 밭을 일구는 쟁기다 해서 쟁기래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힘력자가 들어가는 글자, 더할 가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입구자를 합쳐가지고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말을 할 때 입에 힘을 더한다. 뭐 예를 들면 웅변하는 모양 같은 거요. 그런 뜻이고, 한해남자는 밭전자와 힘력자를 합쳐가지고 힘써 밭을 가꾸는 사내다, 남자다 해서 사내남자, 남자남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방향방자가 들어가는 글자, 막을 방자가 있네요. 왼쪽 편은 언덕부라고 하는 글자가 변한 글자고, 오른쪽은 방향방자 합쳐서 물이 넘치는 방향에 언덕 같은 둑을 쌓아서 물이 넘치지 못하게 막는다 해서 막을방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말씀원자에 방향방자를 합친 찾을방자, 이 뜻은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말로 물어서 찾는다는 뜻의 글자고요. 또 이 쟁기래자가 들어가는 글자 밭갈경자가 있는데 오른쪽에 되어 있는 우물정자는 쟁기질을 해서 생긴 그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합쳐가지고 우물정자 모양의 밭이랑이 생기게 쟁기로 밭을 간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밭전자입니다. 사방으로 두둑이 나 있는 밭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이고 또 이 글자는 밥통이나 열매, 몸통 등의 모양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이 숫구멍 신자라고 하는 글자의 변형자로도 쓰이고 귀신머리불이라고 하는 글자의 생략형으로도 쓰입니다. 밭의 뜻을 나타내는 산해남자, 이 글자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지경계자, 밭전자 밑에 끼일 계자를 합쳐가지고 밭과 밭 사이에 끼어있는 그 밭두둑이 땅의 경계다. 땅의 경계를 지경계다 해서 지경계라고도 합니다. 밭전자가 밥통의 모양으로 쓰이는 글자, 밥통 위자가 있네요. 여기서 밭전자는 밥통에 밥이 꽉 차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고 밑에는 사람 몸을 나타내는 육달오리입니다. 합쳐서 몸 안에서 음식물을 담아 놓았다가 사귀는 곳이 밥통이다 해서 밥통위라고 하는 글자고 열매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열매 과자가 있는데요. 나무목 위에 열매 모양의 밭전자를 합쳐가지고 나무에 달린 열매라는 뜻이고요. 몸통의 모양으로 쓰이는 글자 위에 쪽이 물고기 머리, 가운데는 몸통, 아래쪽은 꼬리 지느러미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숫구멍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밭전자로 변형된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숫구멍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뇌의 뚜껑뼈가 열려있는 그 갓난아이 머리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 일반적으로 머리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생각사자 보면은 위쪽은 머리고 아래는 마음 심이니까 사람이 마음 먹은 바를 머리로 생각한다는 뜻이고 간을 시자는 왼쪽 편이 실사 오른쪽은 머리 모양에서 여기서는 뇌가 고치를 짓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뇌가 머리를 흔들며 입으로 그 토해내는 실이 가늘다 해서 가늘새라고 쓰는 글자이고요. 또 귀신머리불이 밭전자로 이렇게 생략해서 쓰는 글자. 여기서 귀신머리불은 흉측스러운 귀신의 머리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에 함께 공이라고 하는 글자를 합쳐놓은 글자가 달을 이자인데 이 뜻은 두 손을 함께 받쳐들어 귀신같이 무서운 탈을 쓴 얼굴 모양이 본래의 모양하고 다르다 해서 달을 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번에는 마을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밭전자와 흑도자 두 개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농토 사이의 땅에 사람이 집을 짓고 거주하는 마을이라는 뜻이고 또 밭에 흙이 많이 쌓여있는 밭두둑이나 밭이랑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무거울 중자의 생략형으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들야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붙어있는 글자는 북여자란 글자로서 배를 짤 때 북에 시시를 감아가지고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교대로 주고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북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여기에 마을 이자와 합쳐가지고서 배를 짤 때 북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듯이 마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는 곳이 들녘이다 해서 들야라고 하는 글자고요. 이 글자가 밭두둑의 뜻으로 쓰는 글자 송리자가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밭두둑의 모양이고 위하고 맨 밑에 글자를 합치면 오드의자지요. 그래서 이 뜻은 그 밭두둑 같은 이음매가 들어있는 옷의 안쪽이 속이다 그런 글자인데 손으로 옷을 만들 때 그 이음매 부분이 이렇게 두드럭하게 밭두둑처럼 생겼죠. 그 부분을 안쪽으로 들어가게 입는다. 안쪽이니까 속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밭이랑의 뜻으로 쓰는 글자 다스릴 이자가 있습니다. 구스럭변에 밭이랑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를 합쳐가지고 옥을 만들 때 밭이랑 같은 그 옥의 무늬결이 잘 보이도록 갈고 닦는 것처럼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이치에 맞게 다스린다 해서 이칠이라고도 하고 다스릴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이번에는 무거울 중자가 마을리로 생략된 글자, 헤아릴 양자가 있는데요. 위쪽 부분은 절 위에 어떤 물건을 올려놓은 모양의 글자고, 아래쪽은 무거울 중자가 생략된 글자니까 무게라는 뜻이 되겠네요. 합쳐서 저울 때에 올려놓은 물건의 무게를 헤아린다, 몇 킬로그램인지 그런 뜻이고, 아이동자의 위쪽에 있는 이 설립자는 원래 이게 죄인 신자가 이제 생략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무거울 중자가 생략된 글자, 중죄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무거운 죄를 범한 자를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이놈저놈 하면서 어린아이 취급했다 해서 아이동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우자입니다. 한일자는 하늘의 모양, 경계경자는 구름 모양, 아래로 긋고 점되게 찍은 거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양, 합쳐서 하늘의 구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비다 하는 뜻이고요. 이 글자가 들어가는 모두 기상현상에 관한 글자로 쓰입니다. 비우자가 들어가는 글자, 구름운자가 있네요. 아래쪽 부분은 이를 운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글자는 수증기가 피어올라 이렇게 하늘에 이르른다 하는 뜻의 글자고, 이 글자를 합쳐서 수증기가 피어올라 하늘에 이르러 비를 내리게 하는 게 구름이다 해서 구름운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눈설자는 아래 부분 오른손 우자는요, 원래 비해자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생략된 글자입니다. 비해자는 위쪽에 쌀이비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렇게 묶어 놓은 그런 모양의 글자고, 아래에 오른손 우자를 합쳐가지고 손으로 잡고 있는 빗자루 그런 모양의 뜻의 글자인데, 여기서 이걸 생략해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오른손 우자만 이렇게 남겨놓은 글자입니다. 이 글자와 비우자를 합쳐가지고 눈이 얼어서 내린 것을 빗자루로 쓸어내는 게 눈이다 해서 눈설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이상으로 20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